안녕하세요. 화성관제인 홍익표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에서의 채무인수와 채권자 목록 특정, 그러니까 파산, 이혼소송을 해다가 채무인수가 문제됐는데 나중에 이제 파산을 했을 때 채권자를 어떻게 특정하는지 중요한 쟁점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인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판례하고 이제 관련 판례 그리고 실무상 해결책. 이 사안의 개요는 채무자는 전처와 이제 조정이혼이 성립됐습니다.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고요. 채무인수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조정이혼 사항에 전체의 채무, 여자분의 채무, 금융권 다소권 약 1억 원을 남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하되 면책적 채무인수가 불발되면 전처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 계획. 시간이 흐른 후 채무자는 다른 빚도 많고 이 위자료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개인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채권자 목록을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 목록을 전처도 넣어야 되는지 금융권을 넣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좀 실제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채무를 인수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하고 중첩적 채무인수 있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원래의 채무자는 채무에서 벗어나고 아웃되고 인수인만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하는 거죠. 기존 채무자는 면책이 되고 새로운 채무자만 부담하는 겁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동의 또는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채권자 동의 없이 자기들끼리 내가 이걸 면책적으로 인수하겠다. 안 됩니다. 채권자의 승낙은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승낙이 없으면 면책적 효력 인수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중첩적 채무인수는 무엇인가? 원래의 채무인수와 채무자와 인수인이 함께 중첩적으로 두텁게 채무를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이 중첩이라는 게 중첩적으로 거듭, 그죠? 쌍방향으로 채권자는 두 사람 중 누구에든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든 B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죠.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인수인에 대한 직접 청구권이 발생을 합니다.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에 대해서 다시 보면 채무권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승낙의 의무는 적극적인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 효력 발생 시점은 승낙이 있는 시점입니다. 중첩적 채무인수의 효력은 채권자의 직접 청구권이 수익의 의사표시 후 인수인에게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익의 의사표시 의무는 채무자가 인수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격이 있다 그랬죠.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채권자의 수익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해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채권자는 인수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기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수인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대법원 2013년 9월 13일 2011-56033 판결은 채무인수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채무자와 인수인이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계약의 성립 요건이나 효력 발생 요건인지 여부에 대해서 채권자가 면책적 인수로 잘못 알고 승낙하지 않은 경우 이후 수익 의사표시를 통해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결 요지는 중첩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성립 요건이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해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 판결 요지,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취지를 알리지 않고 승낙 여부만을 최고하여 채권자가 면책적 채무인수로 잘못 알고 승낙하지 않은 경우 이는 수익 거절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이외에도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이 유효하게 준수하는 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면책적 채무인수와 중첩 채무인수를 비교하면은 구분, 채무 상태, 면책적 채무인수는 원채무자는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중첩적에서는 원채무자 인수인이 모두 채무를 부담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유리하죠. 그 다음에 채권자의 동의는 면책적에서는 효력 발생 요건수가 반드시 필요하고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동의는 필요 없고 오직 채권 취득을 위한 수익의 의사표시가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필요합니다. 법적 성격은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자가 변경되는 성격이 있고요. 중첩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청구권은 면책적 채무인수에는 이제 기존 채무자는 벗어나기 때문에 인수인에게만 청구가 가능하고요. 중첩적 채무인수는 원채무자와 인수인 모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승낙이 부재한 거죠. 채권자가 면책적 채무인수인에 대해 승낙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건부 합의. 면책적 채무인수가 불발된 경우 금전 지급 약속. 불발된 경우에 뭐 돈을 주겠다든지 이 조건부 합의. 이게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자 목록 작성. 전처만을 채권자로 기재해야 됩니다. 대체 의무 발생. 전처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면책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조정이혼 합의에 따라 채무자는 전처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개인 파산이나 개인 행신 전시 채권자 목록에는 전처만을 채권자로 기재해야 됩니다. 결국 이런 거죠. 전처의 채무를 다 인수하기로 했는데 기존 채권자, 은행에서 동의를 안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면책적 채무 인수의 효력이 없고 오직 전처가 이제 채권자죠. 전처에게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조건부 합의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중첩적 채무 인수의 효력 발생 가능성. 면책적 채무 인수가 불발됐습니다. 그럼 채권자의 승낙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중첩적 채무 인수를 해석해서 법원의 판례에 따라 중첩적 채무 인수를 하고 다만 채권자의 청구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채권자한테 내용 증명 같은 걸 보내서 이거 당신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채권자가 수익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해야 되겠죠. 반면 수익의 의사 표시가 있다면 채권자 목록에 반드시 포함시켜야지 안전빵으로 면책이 됩니다. 의무상 해결책은 어떤가? 부채증명서를 확인해야 됩니다. 채무자명의 부채증명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여 채무인수의 효력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채무자 명의로 부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겠죠. 당연히. 기존 채무자는 벗어나니까 채무자는 채권자가 아니다. 그렇죠? 채무자 명의로 부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죠. 소송조회를 실시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지 확인합니다. 소송 여부는 채권자의 의사를 표시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의 의사도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거 우리가 채무인수를 했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승낙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그걸 확인은 해야 되겠죠.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 확인할 필요합니다. 채권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승낙이 있었다면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자는 더 이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요. 인수인이 채무를 부담하죠. 중첩적 채무인수의 효력을 검토합니다.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없다면 중첩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했는지 검토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에게 내용 증명이나 전화로 수익의 의사 표시가 할 것인지 수익의 의사 표시가 혹시 있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 목록 작성은 확인 결과에 따라 채권자 목록을 작성합니다.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했다면 기존 채권자는 해당 채권자를 제외하고 중첩 채무인수가 성립했다면 해당 채권자를 둘 다 이제 기재를 하고 성립하지 않았다면은 전처만을 채권자로 기재하게 됩니다. 부채증명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부채증명서의 의미는 부채증명서는 특정 시점에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였습니다. 채무인수의 효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발급 절차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대리인에게 발급받을 경우 유임장이 필요합니다. 인감 2장 찍어야 되죠. 증명서를 분석을 해봅니다. 부채증명서에 채무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즉 전처가 아직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면 나한테 넘어온 게 아닙니다. 전처가 여전히 그 은행 기관에 이제 채무자로서 갚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뭐 이거 너가 인수해라 해도 채권자의 어떤 동의라든가 승낙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아직 전처를 채권자로 기재해야 됩니다. 소송조회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죠.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나 법원 민원실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소송 여부는 채권자의 의사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권자의 수익이사 표시 확인 방법은 채권 추심 통지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보낸 채권 추심 통지서는 수익의사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러한 통지서를 받았다면 보관해 둬야죠. 채무이행 요구. 채권자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채무이행을 요구한 경우 이를 기록해두면 수익의사 표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는 명백한 수익의 이사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소송 기록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한 경우 모든 형태의 수 있었던 결국 수익의 이사 표시로 볼 수 있겠죠. 채권자 목록 작성의 실무적 접근, 사실관계 조사해야 되고요. 법적 효력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소송조회하고 채권자와 소통해서 기록을 확인한 다음에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면책적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자는 여기서 이제 전처죠. 전처는 배제하고 나를 이제 내가 채무자가 되니까 내 아이 파산해서 회생해서는 전처의 채권자들 다 기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아닌지.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어떤 의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수익의 이사 표시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다 따져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이 사안에서는 사례에서는 A씨는 이혼 과정에서 전처의 채무 8천만 원을 면책 채무로 인수하기로 합의했으나 채권자한테 승낙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후 A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조사 결과 부채증명 확인 결과 해당 채무는 여전히 전처 명의로 되어 있고 A씨에게 채권 추심 통지가 온 적이 없습니다. 소송주에서 A씨를 상대로 한 소송은 없었습니다. 그럼 채권자 목록에서는 면책적 채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중첩적 채무 인수에 대한 수익 이사 표시도 없었으므로 A씨는 오직 전처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로 하고 채무액은 8천만 원으로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A씨 개인회생 신청을 인가하면서 전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채권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결론 및 실무 지침은 철저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채증명서, 소송조회, 채권자의 소통 기록 등을 통해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철저히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법적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채권자 목록에 누구를 넣을지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